페이지 270페이지. 아직까지 혼합물의 분리가 아직 안 끝났어.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를 할 거냐? 물질의 특성. 다시 한번 우리 상기. 상기. 물질의 특성이 뭐가 있다 그랬어? 이 지금 쓰는 게 다 물질의 특성이라 그랬어. 일단 색, 맛, 뭐 냄새 이런 거 특성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배운 건 뭐야?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게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 물질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정리했단 말이야. 물질의 특성이 또 뭐가 있다고? 용해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켰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지금 단계는 이제 용해도. 얘야. 이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용해도가 뭔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용해도의 뜻. 용해도란 뭐냐? 용매 100g을 준비했을 때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양, 그걸 용해도라고 얘기한다. 지효야, 이해가 되니? 이게 무슨 양? 이거는 조건이야, 조건.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그 용질의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소금을 녹인다고 쳐봐. 일단은 분리가 아니야. 지금 혼합물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때 물을 우리는 용매라 그래, 용질이라 그래. 이건 용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용매란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금은 녹는 물질이잖아. 얘를 뭐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소금의 용해도, 물에 녹일 때 소금의 용해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이 용해도는 소금의 특성이야, 특성.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의 용해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를 해야 되지. 용매 몇 그램을 준비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소금의 용해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몇 그램 준비한다? 100g을 준비한다. 알겠지? 그리고 소금을 조금씩 녹여. 그래서 녹으면 완전히 다 소금이 안 보이겠지. 소금이 가라앉을 때까지 소금을 넣어. 그런 얘기는 뭐예요? 소금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금이 녹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라앉기 전까지 계속 소금을 집어넣어. 그래서 얼마 집어넣었을 때까지 소금이 녹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막 집어넣었더니 소금이, 예를 들어서 내 그냥 설정 한 35g 집어넣었더니만 다 녹더래.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면 더 이상 녹지 않고 소금이 가라앉는다고 치자. 그러면 이 데이터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지. 물 100g에 소금은 최대 몇 g 녹는다? 35g 녹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다? 35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단 용해도를 측정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해? 온도 중요해. 그래서 물에 100g 준비했는데 이 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체크해 줘야 돼. 내가 지금 실험한 물의 온도가 20도씨의 물이었느냐 50도씨의 물이었느냐 이거 체크해 줘야 돼. 왜냐면 20도씨일 때는 소금이 35g이 최대로 녹지만 50도씨일 때는 최대로 더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용해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온도 꼭 체크하고 써줘야 되는 거야. 소금의 용해도는 35도예요. 가로 열고 20도 온도일 때 이렇게 표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용해도의 개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한번 말로 설명해 봐. A라는 고체 물질이 있는데 이 용해도가 표로 주어졌는데 55라고 제시가 됐다고 치자. A 물질의 용해도가 55래. 무슨 뜻이야? 설명하면 뭔 뜻인지 이제. 단 뭐 이것도 온도 제시됐다고 치자. 온도가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A 물질의 용해도가 55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온도가 20도. 네. 온도 20도인 용매를 준비했어. 몇 그램 준비해야 돼? 100g. 항상 용해도의 기본 전제 조건은 100g이야. 만약에 용매로 사용되는 게 물이었다고 치자. 대부분은 용매가 물로 사용되니까. 그럼 제 뜻은 뭐예요? 20도씨의 물 몇 g을 준비했을 때 100g을 준비했고 A를 녹였어.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55g까지 녹았다. 이게 A 물질의 용해도라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용해도야. 그러면 용해도의 개념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해도 나갈 때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X축이 온도, Y축이 용해도. 그래프를 그렸더니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치자. 이게 현재 지금 쓴 A 고체의 용해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쓸게요.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 얘 용해도가 55였다. 이렇게 표기가 됐다고 쳐요. 그리고 자료를 봤더니만 물의 온도가 30도일 때는 값이 더 커졌네. 30도일 때는 더 많이 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용해도를 봤더니만 제시된 자료가 8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치자. 55, 80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고 쳐. 알겠지? 자, 이때 그러면 이 A라는 고체는 자료를 보면 20도씨일 때는 물 100g에 최대 55g까지 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물의 온도가 30도가 되면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 이 상태는 무슨 상태야? 지호야. 이 상태는 이 점이 여기에 찍혔어. 이 상태는 무슨 뜻이야? 이 상태는 그래프에서 무슨 뜻이냐? 각선이 55잖아? 그지? 그리고 내려왔더니 몇 도야? 30도잖아? 그러면 요거는 지금 무슨 상태냐? 30도씨의 물 몇 g을 준비했다. 기본적으로 다 100g 준비야. 100g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A 고체를 요 점에 찍혔다는 얘기는 몇 g까지만 녹였다는 얘기야. 55g 지금 녹였다 이런 뜻이야. 현재 그 상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현재 이 상태는 A 고체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 최대점까지 도달했어? 아니면 아직은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야?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표현해?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은 무슨 뜻이에요? 그 조건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지점까지 다 녹았을 때를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포화 용액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포화 용액이야? 이 점들이 싹 다 무슨 용액이야? 다 포화 용액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 오른쪽에 점이 찍혔어. 여기에 점이 찍혔다든가 여기에 점이 찍혔다든가 여기에 점이 찍혔다든가 여기에 점이 찍혔어. 그래프의 오른쪽에 점이 찍혀있는 상태는 싹 다 아직은 더 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다 무슨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불포화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봐. 다시 돌아서 얘를 불포화 용액인데 현재 불포화 용액이에요. 그리고 현재 요 상태는 A 고체가 고체로 보여? 아니면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 아직은 녹아있는 상태지. 다 녹아있는 상태지. 그러면 얘 온도가 지금 현재 30도인데 이 용액의 온도를 낮춰 점점. 그러면 20도에 도달한다고 치자. 온도를 낮춰서 20도가 됐어. 그러면 그 용액은 이제 무슨 용액이 돼버려? 포화 용액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포화 용액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A 고체가 그 용액 안에 고체로 보여? 아니면 녹아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 아직은 녹아있는 상태야. 근데 온도를 더 낮춰. 한 10도까지 낮춘다고 치자. 10도의 용해도가, 이 고체의 용해도가 그냥 내 맘대로 쓸게 30이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10도일 때는 최대 몇 g까지만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30g만 녹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자료가 제시됐다고 쳐. 그래서 얘를 온도를 30도 있던 놈을 20도까지 낮추고 더 낮춰서 10도까지 더 낮춘다고 쳐봐. 그러면 20도에서 이제 10도까지 더 낮추게 되면 A라는 고체가 이제 고체로 튀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녹지 못하고. 그지? 몇 g이 녹지 못하고 튀어나오니. 10도일 때는 최대 30g만 녹을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처음에 몇 g이 녹아 있었던 상태야. 그러면 얼마가 차이나? 25g 차이나지? 그 25g이 고체로 밑바닥에 가게 된다는 얘기야. 그걸 뭐 된다라고 표현해? 석출된다라고 표현한다. 석출.
고체로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고체로 가라앉는 이 뜻이 석출이야. 알겠죠? 그러면 A 고체 가라앉은 건 A 고체다라는 거 우리 이제 알 수가 있겠지. 그걸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자, 뭔 말이냐? 이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를 하는 건 요걸로 이제 보는데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인용할게. 하나가 질산칼륨 그래프고 하나가 황산구리 그래프인데 270페이지 보게 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봤더니만 하나의 그래프는 굉장히 좀 그래프가 급격해. 이래. 하나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살짝 얘보다는 급격하진 않네.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가 질산 칼륨이라고 쓰여 있고요. 얘가 황산구리라고 쓰여져 있다고 치자. 아시겠죠? 일단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그래프 해석.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질산칼륨이야 황산구리야? 질산칼륨이지 딱 보면. 그지? 질산칼륨 뭐 예를 들어서 온도 한번 보자잉. 예를 들어서 여기 온도 뭐 그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게. 여기 한 60도라고 치자. 6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얼마라고 그랬는데 한 110 정도 된다고 치자. 6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10 정도 된다고 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황산구리는 60도일 때 약 한 얼마가 돼요? 황산구리는 아니잖아. 황산구리 60도일 때 용해도가 대충 한 40 정도 된다고 치자. 대충 40 된다고 쳐요. 아시겠죠? 그리고 20도일 때 보자. 20도. 2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거기에 표가 나와 있지? 20도일 때 31.9. 여기가 31.9. 황산구리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황산구리는 약 20. 맞니? 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 해석은 이런 거야. 20도와 60도 이 두 온도의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20도일 때는 31.9고 60도일 때는 110이었어요. 차이가 이만큼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근데 황산구리는 20도와 60도일 때의 용해도는 20도일 때는 20, 60도일 때는 대략 40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두 물질 중에서 용해도 차가 큰 놈은 누구다? 질산칼륨이 용해도 차이가 크다. 엄청나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 근데 황산구리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아예 그려볼게. 이만큼이 질산구리의 60도와 20도의 질산칼륨의 용해도 차이 값이죠.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요만큼 값이 차이 값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게 그래프를 보면 질산칼륨이다 라고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리할 거냐. 자, 내가 설정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산칼륨 얘 고체예요. 황산구리도 고체입니다. 아시겠죠?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어 막. 혼합물이야. 지금 계속 배우려고 하는 게 뭐야? 섞여 있는 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분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막 섞여 있어. 고체 알갱이들로 가루 물질인데 얘네들이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분리하느냐? 물을 버.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질산칼륨이 녹아. 황산구리도 녹아. 이씨, 그러면은 분리가 안 되잖아. 둘 다 다 녹아. 그지? 둘 다 녹아. 근데 60도의 물에다가 녹여버려. 일단 이 그래프를 봤을 때 60도의 물에다가 녹여. 자, 설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질산칼륨 몇 그램이 있냐? 내가 지금 그냥 한 80g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몇 그램 가지고 있다고 칠까? 황산구리는 15g 가지고 있다고 치자. 알겠지?
얘네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야. 질산칼륨 80g과 황산구리 15g이 섞여 있는 상태야.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은 섞여 있는 거에다가 60도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러면 60도일 때 질산칼륨 80g 녹아 안 녹아? 자, 60도일 때 질산칼륨은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11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가져오는 게 80g이잖아. 충분히 다 녹고도 남겠지. 다 녹아. 황산구리 60도일 때 최대 몇 g 녹을 수 있어? 40g 녹을 수 있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몇 g 가지고 있어? 15g 가지고 있지? 그러면 쟤도 다 녹아 안 녹아? 다 녹아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물의 온도를 낮춰. 20도까지 낮춘다고 쳐봐. 아시겠어요? 그럼 20도까지 낮추면 20도일 때 질산구리는 최대 몇 g까지 녹아? 31.9g까지 녹아 있어. 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녹인 게 80g인데 온도를 20도로 낮추게 되면 이 녹아 있는 게 80g인데 20도일 때는 31.9g까지 뿐이 못 녹는데, 그러면 차이 나는 80g과 31.9g 차이 나는 값이 얼마니? 대략 48.1g 차이가 나지. 걔는 더 이상 녹아 있어 아니면 석출돼? 석출돼서 고체로 밑에 가라앉게 된단 말이야. 그 순간에 황산구리도 보자. 황산구리 20도가 됐어. 황산구리는 20도일 때 최대 몇 g까지 녹는데? 근데 지금 몇 g 녹았어? 15g 녹아있어. 그러면 황산구리 20도까지 낮췄을 때 얘는 고체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커에다가 질산구리 황산구리 집어넣고 60도의 물에 섞어가지고 녹여버려. 그랬다가 얘 온도를 20도로 예를 들어서 낮춰.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밑바닥에 가루가 가라앉는 게 있단 말이지. 누가 가라앉는다는 뜻이야? 질산칼륨이 가라앉는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질산칼륨이겠구나. 왜 질산칼륨이 가라앉아? 둘 중에서 누가 용해도 차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커? 질산칼륨이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누가 고체로 나오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석출된다. 석출되는 놈은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뜨거운 물일 때는 많이 녹는데 온도가 좀 내려가면은 굉장히 조금만 녹는다. 그러면 차이값이 많이 나게 되겠지? 그 차이 나는 만큼 석출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분리는 됐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거름종이 같은 깔때기를 이용해서 거름종이 같은 거에다가 얘를 퍼. 그러면 고체는 당연히 거름종에 걸러지겠지. 액체는 뚝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거름종에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깔때기를 이용한 거름종이를 여기다 부게 되면 여기에 남는 고체가 누구야? 질산칼륨이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애는 당연히 뭐겠니? 황산구리가 녹아있는 액체겠지. 그러면 거기서 황산구리를 또 어떻게 만들어? 물을 증발시키면 되지. 시간 지나거나 끓이면 물은 증발할 거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고체가 이제 남게 된단 말이야. 가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황산구리가 되는 거고.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놈은 누가 되는 거고? 질산칼륨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혼합되어 있는 걸 분리가 되는 게 끝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 과정의 이름은 뭐냐? 다시 결정을 짓게 만든다. 석출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이름은 재결정이야. 이 과정, 이 실험의 이름은 뭐니? 재결정. 그런데 뭐 물어본다고? 재결정에 이용된 물질의 특성은 뭐냐? 이용된 물질의 특성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 이용했다? 용해도를 이용했다. 알겠어요? 실험의 이름은 물어보면 재결정. 원리를 물어보면 용해도차.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하면서 계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270페이지에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기, 합성약품 정제. 자, 공통점이 있지? 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야?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천일염 정제 또는 합성 약품 정제, 이런 단어 들어가면 용해도 차를 이용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니 지호야? 네. 오케이. 페이지 271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보자. 271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1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재결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계산 문제예요. 오른쪽 그림은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나타냈다. 자,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0g을 섞은 그래프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프는 그래프고 현재 문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건데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그래프가요. 염화나트륨은 변화가 거의 있어 없어? 변화가 거의 없죠. 근데 붕산은 어때요? 이렇게 얘가 붕산, 얘가 소금, 염화나트륨. 자, 20도 한번 보자. 20도. 여기가 20도인데 20도일 때 붕산의 용해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붕산의 용해도는 5. 근데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야? 35.9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문제 보자 이제. 그래프는 뭔지 알겠지? 자, 준비한 염화나트륨 몇 g이래 문제에서. 준비물 염나 몇 그램? 1g 준비했고 붕산 몇 그램? 오케이. 10g을 준비했대. 얘네들을 준비해서 몇 도씨의 물 몇 g에 녹였대. 얘네들을 60도씨의 물 100g에 얘도 준비물이지 녹였어. 일단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준비한 얘네들이 다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부터 한번 살펴봐. 60도일 때 붕산의 용해도는 얼마야? 대충? 10에서 24. 한 15 정도 되지? 그지? 한 15 정도 된다고 치자. 염화나트륨은 거의 변화가 없잖아. 35점 그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치자잉? 그러면 60도씨의 물 100g에 준비한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0g을 놓으면 다 녹아 안 녹아? 녹아요. 다 녹지. 왜? 붕산은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15g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g 준비했잖아. 다 녹겠지? 염화나트륨은 더 많이 녹을 수 있었잖아. 60도씨일 때. 근데 당연히 1g 다 준비한 거 다 녹겠지? 아, 녹았어. 그런 거 이제 살펴보고 얘를 몇 도로 냉각시킨대? 20도로 냉각시킨대. 자, 그러면 얘가 준비한 거예요. 다 녹아있는 상태야. 근데 20도로 냉각시키면 표를 봤을 때 20도씨일 때는 몇 g 최대 녹을 수 있어? 붕산은 최대 5g. 20도씨일 때 최대 5g 녹을 수 있다. 염화나트륨은 최대 몇 g 녹을 수 있어? 35. 최대 35.9g 녹을 수 있어. 그런데 준비한 게 1g인데 20도가 되면 얘는 계속 녹아 있겠지. 그지? 근데 붕산은 10g이 녹아 있는 상태인데 20도로 냉각되면 이때는 최대 몇 g 녹는다고 돼 있어? 5g. 그러면 5g이 차이가 나야지. 그럼 이 5g이 뭐 된다는 뜻이야? 섭출된다는 뜻이야. 차이값. 차이값 5g. 5g 차이. 이게 뭐예요? 석출되는 양이야. 현재 문제에서 붕산은 5g 석출된다. 지호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어려운 거 아니지? 네.
그래서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구해라. 누가 석출된다? 붕산이. 몇 그램 석출된다? 5g. 되셨어요? 그 밑에 문제 3번. 혼합물의 분리에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쓰래. 뭐 쓰라고? 방법 쓰란 얘기가 아니라 이름 쓰란 얘기가 아니라 특성 쓰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천일염에는 분수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천일염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 식히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결정이 석출되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정제 과정이란 얘기지. 이때 물질의 특성, 이용된 물질의 특성은 뭐다? 용해도 차. 여기까지 됐니? 지금 몇 분이니? 45분, 45분. 우리 진도 끝내버리자. 5분이면 끝날 것 같아. 크로마토그래피 마지막. 아예 끝내는 게 낫잖아. 안 그래? 그치 지호야? 자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 혼합물의 분리 크로마토그래피. 얘는 분리를 하는 원리는 뭐냐? 분리하는 원리는 뭐냐? 용매에 따른 녹아있는 용질에 퍼져나가는 번지는 속도차. 용매에 따른 용질에 번지는 속도 차이. 자, 용질은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녹고 B라는 물질이 녹아있고 C라는 물질이 녹아있고 D라는 물질이 녹아있다고 치자. 자, 용매로서 지금 사용한 용매가 예를 들어서 물을 사용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물에 A도 녹고 B도 녹고 C도 녹고 D도 녹았어. 아시겠죠? 그런데 녹아있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어. 종이에다가 물을 조금 적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물이 종이에 흡수돼서 어떻게 돼? 쭉 번져 나가겠지.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때 요 지점쯤에 A와 B, C, D가 다 여기 있었다고 치자. 요 지점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고 쳐요. 알겠지? 그리고 물이 번짐에 따라서 A, B, C, D가 물에 녹아서 물과 함께 번져 나가. 그런데 물에 번져 나가는 속도가 A, B, C, D가 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시작 출발점은 A, B, C, D가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번지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물은 지금 쫙 번져서 물은 여기까지 번져 나갔다고 치자. 물은 여기까지 갔다고 쳐요. 이 동안에 A는 여기까지 갔고 얘가 A라고 치고 순서대로 B는 여기까지 번져 나갔고 C는 여기까지 번져 나갔고 D는 여기까지 먼저 나갔다고 치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할게요. 번지는 속도가 누가 가장 빨랐다는 얘기야? A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겠지.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분리가 된다는 뜻이야. 이 현상을 이용한 걸 뭐라 그런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따라서 용질, 녹는 물질, 용질이 번지는 속도 차이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됐니? 이때 종이를 사용하면 용매가 번져나가는 재질로 종이를 사용하면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분필에다가 그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분필에다가 이제 분필을 이용해서 용지를 찍어 놓고 분필을 물에다 담가가지고 물이 쭉 흡수가 될 때 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냥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어렵지가 않아.
근데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뭘 물어보느냐?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 좋은 점은 뭐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장점. 첫 번째, 방법이 쉽다, 어렵다? 쉬워요. 쉽다. 간편하다. 두 번째, 지금 A, B, C, D가 혼합물인데 그 양이 많지 않아도 적은 양의 혼합물이 섞여 있어도 분리가 바로 된다. 적은 양의 혼합물도 쉽게 분리가 된다. 세 번째, 한 번의 실험으로 분리가 된다. 온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 낮췄다 이런 과정 필요 없다는 뜻이야. 재결정은 온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막 해야 되잖아. 복잡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이야. 간단하죠? 그리고 또 뭐 물어보느냐?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할 때 주의점, 유의점 또는 주의점. 만약에 우리가 그 사인펜 같은 경우, 지금 내가 든 게 무슨 색 사인펜이야? 파란색 사인펜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잉크가 파란색 잉크겠지. 근데 파란색 잉크가 파란색 하나가 아니야. 이 파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색깔들이 혼합돼 있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 잉크 자체가 무슨 물이란 얘기야? 혼합물이란 얘기야. 아니면 검정색 사인펜이 있다고 치자. 네, 검정색 사인펜이에요. 검정색 사인펜도 검은색 잉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야. 이 검은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잉크의 색깔들을 뭐 한 거야? 섞은 거야. 그래서 혼합물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검은색 사인펜을 어떤 잉크들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검은색 잉크를 이제 점을 찍어 놔야 된단 말이야. 처음 찍는 이 점을 색소점이라고 표현해요. 색소를 점 찍었다. 색소점이라고 하는데 색소점은 크게 찍어야 돼? 작게 찍어야 돼? 크게 찍으면 봐. 크게 검은색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크게 찍었어. 그러면 이미 벌써 여기 지점은 앞에 있는 놈이고 우리가 이게 달리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는 이미 앞에서 출발하는 놈이고 여기 있는 잉크는 여기서 쭉 번져나가면 뒤에 있는 놈이잖아. 이미 출발선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색소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작고 진하게 찍어야 돼. 그러니까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의점, 색소점은 작고 진하게 찍는다. 됐죠? 두 번째, 이 색소점이 물에 잠기면 돼, 안 돼? 안 된다. 색소점은 물에 잠기지 않게. 근데 꼭 물이 아니어도 돼. 용매로서 물 말고 에탄올을 쓸 수도 있지. 내가 그냥 물이라고 썼는데 용매에 잠기지 않게 설치한다. 그 다음에 이 실험 장치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공간이 이렇게 개방돼 있잖아. 근데 사용하는 용매가 만약에 에탄올을 사용한다고 쳐봐. 에탄올이라고 하는 놈은 알코올 쉽게 증발하니 안 하니? 쉽게 증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방된 실험 장치에서 만약에 용매로서 에탄올을 쓰면 실험이 끝나기 전에 에탄올이 다 증발해버리면 실험이 제대로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야. 밀폐 장치에서. 아시겠어요? 용매가 증발되지 않게끔. 밀폐 장치. 아시겠어요? 마지막 끝으로 물이 번져 나가는데 물이 지금 준비한 종이 끝까지 올 때까지 실험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 아니면 이 물이 용매가 이 끝에 오기 전에 실험은 끝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끝내야 돼. 왜냐면 물에 색소들이 번져 나가는데 물이 이까지 만약에 온다고 쳐봐. 그러면 물은 더 이상 나가 안 못 나가? 갈 데가 없지.
그럼 물은 계속 여기 있을 거고 색소들은 계속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실험을 계속 한참 지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무리 처음에 속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엄청 지나면 색소들이 다시 다 이 끝에 다시 다 뭉쳐버리게 되겠지. 우리는 분리된 걸 보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시간 지나면 다 따라잡아가지고 다시 뭉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용매는 끝에 도달하기 전에 용매가 끝에 도달하기 전에 실험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게 주의점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한 예들이 뭐냐? 색소 분리. 그러니까 뭐 잉크 색소 아니면 꽃잎의 색소, 어쨌든 색소가 들어가잖아? 그걸 분리한다 그러면 이용한 원리는 크로마토그래피야. 아시겠죠? 색소 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하는 테스트를 무슨 테스트라 그래? 그것도 크로마토그래피로 해.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도 크로마토그래피로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 외에 단백질 성분 검출, 농약 성분 검출, 어떤 물질의 성분 검출, 단백질 성분 검출, 농약 성분 검출을 할 때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한다. 여기까지 됐니?